에서는 있었지만 감성을 넣을 수 있는 소지가 예나 그 전이나 하에서는 상당히 그게 좀 어려운 소지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항이 되면서 동태를 넣으면서 대개 그 전까지는 정태예요. 정태면서 동태가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주로 한서까지도 한간을 어느 정도 맞춥니다. 이 구성에서 장법에서 한간을 맞춰 들어가면서 그 어떤 기하학적인 공간 배치를 하는데 초선은 불빈제한 배치를 한다. 죽고 아주 간략하고 복잡하고 크고 작고 하는 것을 자기 감성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체가 있다. 그리고 전부 동태다. 필의 움직임. 그래서 결국은 추상적인 예술에서는 불긴제한 구성, 그래서 오는 통일의 균형, 그래서 더 감성을 넣으면서 그 요새 현대 감각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요소가 초서 예술성에서 굉장히 많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마지막 단계에서 예술 단계에서는 초소가 상당히 예술성이 뛰어넘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보신 것 같아요. 초소는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장초, 그러니까 연면초, 그러니까 장초와 연면초죠. 연면초는 장초는 초소면서도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 획을 간단하게 넣으면서 한자 한자가 간략하게 쓰면서 했지만 자와 이렇게 연결해서 쫙 쓰는 거놓고, 그래서 파임이 들어가고 좀 그럽니다. 파임 같은 게 들어가고 가로 긋는 느낌도 좀 그 장법 좀 방필법이나 해서 예법이 그냥 들어가고 이래서 남아있는 얘기인데 글자는 상당히 간략하게 했죠. 그 대신 금초는 주로 연면초다. 글자와 글자를 계속 연결해 쓰는 그런 흔적. 이 연면이라는 말은 자와 한 획과 한 획에 연결해서 나오는 실 같은 그 연결선, 그걸 연면이라고 해요. 그 자와 보면은 뭐 여기 지금 굉장히 많죠. 뭐 하다못해 여기도 금방 보면은 무슨 이래 이렇게 썼죠. 뭐 이래 이렇게 중간에 썼는데 요런 경우가 저기 연면이죠. 그 자와. 또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연면으로 있죠. 또 그다음에 광초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초 그러면은 대개 지금 왕이지 때부터가 금초로 봐야 됩니다. 그 왕이지는 장초를 이제 위에 장지와 그 위에 최자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썼지만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 금초를 거의 이제 우아한 금체로, 그래서 장초만 해도 딱딱합니다. 벌써 칼이 딱딱 치고 많이 그 오히려 보면 장초는 정체가 많습니다. 글자에. 근데 이제 금초 오면서부터 동체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그 금초는 왕이지로 보고 이제 광초는 당나라에 와서 그 장옥하고 해소를 봅니다. 광초에 그 시작하고 광초에 대가는 역시 장옥하고 해소를 보는 거죠. 장옥하고 이 해소인데 이런 실용의 목적에서 된 것이요. 이는 실용과 예술성을 겸한 것이요. 그러니까는 장초가 나온 게 예서를 전서와 예서를 쓰다 보니까 전서와 예서와 그다음 해서까지도 좀 병행했지만 예서를 주로 썼거든. 예서를 쓰면서 해와 한과 초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서를 간편하다 보니까 해가 되고 그거 더 간편해지니까 행이 나오고 한꺼번에 그다음 초까지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초는 완전히 실용에서 나온 초서다. 그 다음에 연면초는 실용과 예술성이 한꺼번에 포함된 거다. 3은 실용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예술성 성격이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욱이나 효서 같은 사람은 대단한 예술적 기질이 있고 그 아주 특이한 성격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한 잔 대추해서
뭐 장욱이 같은 경우는 긴 머리를 길러가지고 술 한잔 취하면은 머리에다가 큰 자기 먹을 묻혀서 그냥 그 머리를 휘둘러 썼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으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처럼 초서 썼다. 그래서 초서 자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썼었지만 쓴 사람 자체도 미쳐서 썼다시피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글씨가 한대 이후로 신미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 그러니까 이 신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상이 되었다 하나 역시 실용적 가치가 앞서 있다는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예술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전통적 그 기반이 되는 게 말굴레 기자예요. 말굴레 기자. 말력이 말콧들에 말굴레죠. 이게 자가를 내죠. 그다음에 그 올가매 반이니까 말굴레를 올가매듯이 이렇게 어떤 전통적인 어떤 틀, 묶어맨 틀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혁신적인 시도를 성공시키고 독자적으로 미의 세계를 개척한 것은 장욱의 강점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장욱은 공손대량의 건물을 보고, 그러니까 공손대량이 그 건물 때 당대에 그 세계 3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당대의 3절이 세계 3절이 초소에서 장욱, 초소의 장욱의 강초, 초소의 강초. 그다음에 이 공손대량이라는 사람은 그 배민의 배민 이름이 배민의 건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시죠. 이게 이제 당나라 때 3절입니다. 첩법을 깨달았다 하며 치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10여 칸이 되는 넓은 벽에다 종횡무진하게 초소를 썼답니다. 이게 이 기장가 그럴 거니까요. 이게 정장욱씨의 노종 그 호상, 장두 삼사성, 흥내 쇠소벽, 휘필 사유성, 그러니까 노종 그 호상이라는 게 아마 이게 그 커다란 호상에다가 뭐 벌려놓은 모양이겠죠. 이렇게 뭐 쭉 벌려놓고 거기에 그냥 뭐 글씨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놨다 해서 게 있는데, 그리고는 그 크게 3~4마디의 소리를 지르면서 흥겹게 그 흰 벽에다가 그냥 휘필 사유상이라 흘러가는 별처럼 그냥 글씨를 휘갈렸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를 지적한 것이면 또 그는 술이 취하여 머리털에 먹을 묻혀서 글씨를 휘두르고 다녔기 때문에 그를 장전이다. 저는 미쳤다, 뒤집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미칠 전자인데 이런 칭호를 넣으시면 장전의 후배인 해서도 광초의 명인인데 안진경과 석법을 논하면서 자기는 여러 만울의 구름이 산봉우리 같은 것이 많은데 그것이 바람에 따라 변화하는 모양을 보고 법을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해서도 취중에 운쇠하기를 좋아한 것이 장욱과 같아서 이게 혼자 저는 혼자 혼세 30연 들어가 30연에 이렇게 혼동이라고 쓸 때 쓰는
혼쇠하기는 것이 창옥과 같아서 세인은 장전소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둘 다 미쳤다는 소리예요. 장전소강. 이제 장의 자원척과 소의 자서척을 보면 그들이 말한 체험담의 진위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당시까지 서성으로 받들어오던 이왕, 왕이죠 왕은지의 전형을 완전히 깨뜨리고 오히려 자기의 정신세계를 글씨라는 수단에 의하여 나타내었고 전인의 명적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에서 의태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나 왕은지의 글씨를 공부를 했겠죠. 장초 안 할 리가 있겠나. 어려서부터 부필법을 모범상을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 자기 작품을 표현할 때는 자연현상에서 이렇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송의 문여가, 이 문여가는 그 문동이라는 사람이에요. 문동. 이렇게 여가라가 이제 자고 그 호는 소소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원래는 글씨도 썼지만 그림이 더 잘했어요. 그래서 그 대나무와 산수를 잘 그렸다고 나와 있고 노상에서 뱀이 싸우는 것을 보고서 초소운필의 묘를 깨달았고 뇌관부는 송나라 때 그 사람으로 그 자가 태간이에요. 태간. 그리고 그 뇌감 이게 이름인데 이게 감자가 감부라고도 썼어요. 여기서 이 압이 붙잡혔지만 이렇게 썼고 태간이라는 거를 또 자로 썼고 자기 이름자 쪽에서 간을 씁니다. 그 강의 물소리를 듣고 서법을 토대했다 한 것은 모두 부류사승이라 자연 독조의 묘를 얻은 체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을 이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자연에서 홀로 자기가 창조해서 냈다, 만들었다. 자연에서 자연을 보고 자기가 그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송명 이래 초소의 대가들이 많으나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뚜렷이 살렸고 전인을 모방하는 데 걸렸습니다. 혹은 방출하여 꼭 기골 관계의 서풍을 띈 것이 황초의 본령으로 오인할지 모르나 역대 서가들의 작품을 보면 소방, 그러니까 소방이라는 게 드물드물게 이렇게 뭐 엉성하게 놓으면서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묶구지랑 소방, 이게 혼융, 이게 다 또 여러 가지 섞어서 한테 이렇게 뭐 융합해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아, 맑고 아름답다. 그 다음에 고사파다. 그 아주 마르고 뜰뜨름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일, 뛰어나다. 등 여러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어 그들 각자의 영감이 서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감명을 갖게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성적으로 역대서가들이 소방의 맛을 낸 사람도 있고 혼용의 맛을 낸 사람도 있고 청한 맛을 냈고 고사, 수일 등의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를 표현했다 이런 얘기죠. 초선은 전통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문자라는 관념적 테두리를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독자적인 순수한 예술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작자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희로애락의 감정을 나타내며 이로 인하여 자기의 사상, 종교, 인간성까지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은 다른 서체에서도 같은 얘기예요. 다른 서체에도 사상, 종교, 인간성 이게 다 어느 서체에도 나타납니다. 특히 서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표현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성. 그래서 덕을 쌓고 자기를 닦아가는 자기의 어떤 수양은 자기를 닦는 인간을 닦아가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뒤따라야지 서법에서는 자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예술 세계가 다 그런 맥락이 같겠죠. 그게. 근데 서 같은 데서는 그게 드러난단 말이. 다른 서체는 문자의 내용을 분리해가지고 심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대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용까지 한꺼번에 서체와 같이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죠. 해서나 예서나 전서나 이런 거는 글자 내용하고 문장하고 서체까지 다 꺼내는 거지. 전 초소는 문장 내용을 몰라도 그냥 자체 전체적으로 그냥 탁 봐서 전체에 감이 온다 이거지. 전체의 그 서양화 개념에서 오는 하나를 전체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해서나 예서나 이런 거 보면 한자 한자 보면서 뜻까지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그 작품의 세계를 이해하지, 초서는 문자를 몰라도 전체를 한꺼번에 탁 봐서 어떤 예술 세계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나 초서는 그림에 있어서 추상화와 같아서 구태여 문장의 내용을 음미하지 않고서도 글씨만의 미를 감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문자를 제대로 알고 문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초서를 제대로 해서 써놔야 이런 감상을 할 수 있는 거지. 문장은 문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초서 필법을 휘둘렀다고 해서 초서를 광초를 썼다고 해서 이런 감동을 주는 건 아니지. 근데 자꾸 임창선님은 상당한 학문이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 내포돼 있어 이 안에는. 이런 뜻에는. 근데 저는 생전에 임창선 선생님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임창선 선생님의 그 사상이나 말씀 중에는 본인이 굉장히 한학어로고 한문의 깊은 지식을 가지면서도 한자를 배워서는 안 된다고 총총한 얘기를 하셔. 한글 전용을 주장하셨다. 네. 대화를 하다고.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 양반은 기존의 틀을 깨야 된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서에서도 왜 어떤 서법에 대해서 매이냐고. 그리고 저거 안 되어 있지만 일본이 묵상이나 추상화하는 걸 상당히 좋게 보셨고요. 우리도 빨리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다 그런 세계의 전문적인 세계를 알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님사님도 그것까지는 이해하실 텐데 근데 그렇게 가서 하세오에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먼저는 한번 뭔가가 정의세계를 봐서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생전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듣으면서도 나도 이해가 안 된 점이 굉장히 있었고 제 생전에 만났는데 여기도 그런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이 추상성성에 대해서 문장 내용이 없이 음미하지 않고도 그 신비를 감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문장도 제대로 알면서 제대로 초서를 제대로 써오는 사람의 글씨를 봤을 때 이건 얘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에서 문장 내용을 안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문장 내용을 아는 사람이 초서를 써야 그런 구성이나 이렇게 감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초서 작품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청조의 고증학이 발달은 송학에서 한학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올려놓음과 동시에 문자학, 금속학의 역량은 그다음 마침내 글씨까지 침투에 들어와서 서법이 당송명가의 법을 전성하던 전통을 지향하고 한이 육조 시대로 끌어올렸고 완원이 남초 북비론이 나온 이래 서법은 일종의 복고운동이 일어나서 적어도 한 위비를 쓰지 않고서는 행세할 수 없기까지 근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강의의 강의일삼식까지 중자된 개념입니다.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고 완원이도 주로 상당히 남쪽 북비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먼저 여기서 이 송학에서 한학을 탐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송학은 주자학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자의 학을 당송을 거치면서 송대에 와서 주자가 공자의 정신을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주자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청나라 초기까지 그게 그냥 계속 송명을 이끌어와요. 주자학.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죠. 그러다가 다시 고전의 결국은 노장사상서부터 공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제자백가의 사상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복고의 어떤 이제 그 이제 학문이 이제 올라갔다. 그게 이제 고증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증학이에요. 거기에 문자와 금속학까지 이제 발전을 하지 한꺼번에. 그래서 이 문자 금속학이 발달되면서 그 전까지 관심 없었던 그 단비 주로 당 이후에는 당 이전의 공부 중에서 왕이지 이전의 공부는 많은 학자들이 안 했어요. 서가들도 왕이지 이후에 첩을 가지고 주로 많은 서책에 뭐 보면은 뭐 송나라 명나라 때 많은 서가들이 있지만 그 사람 글씨들은 그다음부터 뭐 소동파서부터 황정에서부터 보면은 그 한예까지 많이 올라간 글씨가 남아있지 않죠. 주로 이제 왕이지 이후에 글씨 자체를 가지고 주로 이제 자기화해서 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 문자와 금속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남북조 이상으로 문자와 학하고 금속학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상으로. 그 금속학이라는 개념은 뭐 그 당시 한나라나 그 이전에 진나라 때까지 도래를 해에 있는 거 금속계백기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동안 목간도 발견되기 전이니까 주로 남아있는 거는 금속에 남아있는 서체들이죠. 중국은 물론 일본 및 우리나라까지도 그 영향은 크게 작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좋은 점도 물론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 눈과 피는 모두 시대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므로 구태여 시대 역행이죠. 역행. 반일행자예요. 시대 역행적인 복고주의를 강요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에 와서는 전통적인 서예가 앞으로 길게 그 면목을 지속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글씨의 소재인 시와 문장이 모두 고전에 속한 것이므로 현대 문만을 학습하고 있는 중국인의 신진들은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매우 적으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한자를 읽는 사람의 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으니 글자도 잘 모르는 터에 알기 어려운 시와 문을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것이 전통적 서법이 가진 난점이며 둘째는 전통 서법이 전적, 소독, 금속 등 실용성을 겸유했던 것인데 오늘은 과학 이기의 발달과 함께 모필서사는 실용면에서 제외된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서예가 실용적과 관계없이 독립된 예술로서의 독립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서예는 독립된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지난 76년 대북에서 열린 제2차 서법학대에서 비견을 그때 선생님이 이제 서예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발표를 하신 거죠. 당시 중국의 진기정 교수도 나와 대동소이한 의견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거론의 중복을 피하겠으며 이 자리에서는 그 방법으로서 초서에 대한 창의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려 하는 겁니다. 전통정보 수법에서는 영작철보, 소자운의 12개, 소자운도 먼저 나왔죠. 남조 때 양나라 때 서가 있죠. 자는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 지난번에도 나왔죠. 자가. 12결이라는 게 있고 이순진 명나라 때 사람입니다. 이순진은 명나라 때 사람으로 그 호는 시감이라고 그러고 변화 22세
변화 20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간가결구 84법이 있습니다. 84법. 등 수다의 법칙이 있으며 점액에 대하여도 고봉 이 타석이 높은 봉우리에서 돌이 떨어지니 뭐 이런 얘기죠. 만세 고등이니 하는 따위의 법을 각자 제 나름대로 설정하여 배우는 사람이 이를 금과 옥조의 공과 옥조처럼 신봉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창조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서법 얘기죠. 여기 뭐 서보도 보면 많이 추상적인 서론이 많이 나와요. 그냥 근데 이제 송가정도 보면은 그런 과거의 그런 서에 대한 어떤 그런 추상적인 설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래서 또 본인이 또 상당히 그런 걸 많이 또 논을 해요. 왜냐면 실제 서법에 대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체 뭐 이런 게 사실은 우리 동양 쪽에서 아직 어려웠던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많이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주로 고봉 뭐 타석이니 뭐 이런 건 주로 점액들의 점액들을 주로 이렇게 얘기하고 만세고댕이는 건 가로 긋는 거나 내려 긋는 거, 노획이나 늑획 같은 거를 이제 그 원필이나 뭐 방필 따위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제 그러나 초소에서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정신과 이지와 역량을 모아 공정을 쌓아서 인정 자성의 정액과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또 자기가 타고난 성격에 천성을 가지고 자성을 갖고 점과 핵과 결부를 글자 구성을 이루는 것이며 결코 이루어진 과거에 얽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과거라는 게 절구구자니까 절구구자죠. 요거는 그 어떤 그 틀을 얘기죠. 가령 이 절체고라고 그래요. 절체고. 이게 서법의 얘기인데 주로 서법 얘기라면 뭐 이런 추상적인 얘기예요. 절체고. 이렇게 원래는 요거 양쪽으로 전문을 하지. 절체고. 비녀체 비녀. 요 비녀는 비녀체인데 이건 다리고 다리. 그러니까 비녀다리. 비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비녀가 비녀 꽂는 게. 근데 이게 비녀 이게 여기한테 탁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가 모양이 뭐 내려 긋는 해든지 가로 긋는 해든지 어떤 그런 한 획의 모양을 띄었다고 뭐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비녀가 세붙이니까 세붙이는 옷 같은 거니까 단단한 거니까 그 딱 자른 맛이 거기 힘이 있더라 생동하는 맛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거는 이제 필법이 주로 이렇게 요게 잘라지고 그러니까 전절 꺾어지고 뭐 이럴 때 그 필법의 느낌 뭐 전절 같은 필법 뭐 이런 데서 이제 필액이 살아서 생동해서 움직이는 거를 나타내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뭐 피녀가 부러진 딱 잘린 같은 그런 뭐 법이다 피녀법이다 또 옥루흔이다. 옥루는 집에서 낙수물이 떨어져서 돌에 이렇게 떨어진 흔적 떨어진 어떤 흔적 있죠. 파져서 나가는 뭐 이런 흔적인데 이것도 이거는 이 옥륜이란 말은 안진경이 무슨 서법을 얘기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는 건데 필액이 원활하고 생동이 있는 거를 이제 옥륜이다. 그러니까 뭐 점액 같은 것이 주로 이제 표현을 옥륜처럼 해야 된다.
물이 오랫동안 떨어져서 탁 그 파져 있는 그 자연스러운 그 맛. 그러면서 그게 그 둥글면서 아주 활력이 있어서 보이고 생동감이 드는 그런 어떤 그 필액의 움직임을 뭐 내가 얘기한다. 그 같은 표현이 있긴 하나 그것은 모두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영감에서 나오는 체험을 말해주는 뿐이요 전순법도 아니며 후진에게 그런 법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에 와서는 미학의 발달과 함께 해와 예술에 있어서도 날로 눈부신 혁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초가 이질성이 높다 하여 꼭 장욱이나 해소의 방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통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생활의 토대 위에서 전진하는 사상과 감정을 초설하는 조형 방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가령 유사초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유사초라는 것은 그 여기 어디 예가 나왔을 텐데 그런 연면초나 같아요. 쭉 글씨 연면인데 광초와 같은 예인데 똑같은 서체로 똑같은 굵기로 하다못해 뭐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든다면 지금 아까 일에 쓰듯이 이렇게 쓰는데 굵기가 똑같아. 뭐 연면하는 부분도 똑같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부가 선이 굵기가 똑같으면서 연결체도 굵기가 다 똑같고 선이 굵고 가는 게 없이 똑같은 철사 줄 것처럼 그냥 쫙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주 가늘게 가는 철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실이 이렇게 막 계속 구부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가 나와요. 일본에서는 전통을 깨뜨리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보려고 노력해 온 지가 벌써 오래인데 그들 역시 가장 힘을 기울이는 것이 초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기들 일본 글이 초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 쓰는 일본 가나나 히나가나가 결국 초소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본 자체가 바로 초소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일본 자를 모필로 쓰면은 초소거든. 그래서 초소와 같이 병해서 많이 쓰죠. 실제 초소와 자기네 일본 자화를 섞어서 작품을 많이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초소가 예술의 영역에서 독립된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데는 다른 서체에 비하여 초소가 가장 우월성을 가졌다는 것이고 전의 해행의 예술성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서로 연구 토의해야 할 것은 초소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며 어떠한 형태로 창작에 임하여야 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나의 발표는 제목에서 표시한 대로 이상으로 끝내고 여러 대방가의 교정과 보충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인상주님이 초소의 예술점, 초소에 대한 생각 가지고 계셨던 것을 역사성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발표를 하시고 그래서 되게 보면 조금 한 번은 우리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한 번은 자료가 있길래 네? 가만히 있을까? 여기서 지난번부터 잠깐은 지난번이 27페이지에 아우 뿌듯해.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지난번에 어디서부터 했냐면 양대 사이관지 고명 있죠? 거기서 했죠? 도창 사천 한단순 지연봉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자른 거는 했고 거기서부터 뭘 보냐면 간체만 한번 봐요. 간체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양내사 사이관 그건 뭐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서 행해서 이렇게 씁니다. 초도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 초법에서 그냥 간체를 쓰고 있어요. 도창사첩 사첩은 뭐 그대로 말소문을 이것도 이렇게 초로 쓸 때 그냥 이용한 거죠. 한단순
요것도 이렇게 단자도 사실 원래는 이렇게 석점 찍기도 하는데 두 점을 찍어서 약간 행서화 한 거 가지고 지금 간체합니다. 영범은 원래가 이렇게 해서 법법자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등자죠. 근데 이자는 지금 간체를 쓰질 않고 여기서 이것도 범에 속합니다. 이것도 법이라는 법자예요. 발음이 같습니다. 이것도 법이라는 법자를 같이 쓰는데 주로 옛날에는 법이라는 법자보다는 이자는 성이어서 성씨가 많아요. 범성대니 뭐 이런 사람들이 성씨로 주로 성으로 많이 썼어요. 이거는 이 성씨로 주로 범시성을 많이 썼고 법이라 할 땐 주로 이 범자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 범자를 없애버리고 모든 법이라는 걸 이 범자로 통일합니다. 간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간체의 맥점입니다. 과거의 자료를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안 쓰면은 지금 따로 공부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가 줄어드는 거죠. 어휘가 줄고 중국도 간체를 쓰면서 사실 보면 공조 겸상. 겸은 실사도 이게 행서에서 나온 겁니다. 실사변이 행서를 갖다가 그냥 이 간체자로 이용한 거고, 겸자는 원래 비단겸자예요. 비단이. 상은 이 황갈색. 옛날에 우리 한적 책은 비단이나 종이 색깔을 주로 황갈색을 썼어요. 책 표지를. 그래서 염상 그러면 이게 책입니다. 서첩의 서책을 염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로 옛날 고서 보면은 겉표지를 콩대물 매겼죠. 그래서 누런 색깔이 됩니다. 한갈색이. 그래서 여기서 염상 보이고 기호 최두일의 소자는 원래 이렇게 소자가 원래 복잡하게 쓰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소자가 원래. 근데 이거를 행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두 개 점을 찍어서 내려보내요. 행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초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두 점 찍고 이렇게 돌아가서 찍기도 하고 이 초가 되려면 이렇게 찍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으로 썼던 것을 그냥 간체로 쓰는 거죠. 지금 행으로 쓴 걸 간체로 쓰는 겁니다. 지금 소양 이왕은 개사명언이라 원자는 새로 만든 형성자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복잡한 원자를 빼고 불등 원자를 넣어주고 먼 원자를 쓴 거죠. 명시 자본하야 혹적 혹적 불투하야 인망 보편하고 업은 의자만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버리고 요것만 간자로 쓴 거예요. 이게 일부분만 한자에서 일부분만 따다가 쓴 거죠. 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 자리에 원래 이게 간자를 썼어요. 이렇게 쓴 거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옛날에 약자를 쓸 때는 이렇게 썼는데 요것만 이쪽 변만 갖다가 간체로 쓰는 거예요. 이쪽 변만 어편하고 혹빙 부증가허대 이거는 이게 빙이 여기는 지금 기댈 빙자가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죠. 기댈 빙자가. 그런데 또 기댄다는 뜻의 빙자가 이자가 또 있어요. 이게 예전 둘 다 기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는 물리적으로 기대는 거고 상당히 요건 심적으로만 기대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자를 안 쓰고 1인자는 통일한 거예요. 간체자가. 그러니까 여기 쓴 자는 지금 이거로 썼는데 간체자는 지금 이거 갖다 쓴 거죠. 그 다음에 부, 중, 가인데 이 같이 할 때는 가. 이게 가자가 요게 사실은 발음이거든요. 인변에다가 그거를 간자로 쓸 때는 사실 원래 약자는 이렇게 썼죠. 약자 쓰는데 여기서는 또 간체자 어떻게 썼냐면 그 이 개자 쓴 거예요. 개자를. 그러니까 다른 자로 형성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가자는 발음이 요게 보면 사실은 시아상 이렇게 상대자로 썼는데 요 개자는 시이에 이 이렇게 해서 발음이 비슷해요. 요거나가 그러니까는 이걸 없애고 요걸 갖다가 붙여서 새로운 형성자를 만든 거예요. 신사도세라. 근데 글자는 옛날 가짜서 아니 이제 이쪽 해석에서 간체로 지금 발표했는데 간자 설명하는 거죠. 가짜. 간체자가 만들어진 이유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도 말씀오는 그냥 초설 갖다 그랬죠. 가히 미도 부전하고 전자도 이게 저기입니다. 그냥 초설입니다. 이렇게 찍었으니까 초설을 그냥 이렇게 써서 그 간체를 쓴 거죠. 수비 장진하양 이 비자가 그 원래는 이 볼시건을 쓰죠. 이 비자 글씨인데 벼화자 쓴 부분은 그 이게 속자예요. 이거는. 근데 속자를 갖다가 간체를 쓴 거죠. 이건 안 쓰고 그리고 같은 뜻에 이렇게도 씁니다. 원래 지자 써서 또 이게 비자로도 쓰는데 이 자는 많이 안 쓰고 근데 이제 다 없애고 같은 이자로 지금은 간체자로 쓰고 진자는 그 이거는 그 약자로 우리가 진자를 그 이렇게 쓴 자인데 하나를 더 빼죠. 이렇게 쓰고 원래는 점을 찍고 이렇게 쓰죠. 근데 원래는 간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우리가 약자지 약자. 옛날에서부터 약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약자를 갖다가 지금 간자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옛날 오편 자전문은 이자의 약자는 이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 썼던 약자를 갖다가 그냥 간자로 활용하는 거고 무공함상을 시역 천규라 정규하고 근데 이것은 시자는 이거는 초소입니다. 초체를 갖다가 그냥 간체자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걸 이제 간체자로 쓰고요. 천규하고 이거 그대로죠. 우열이 분운하에 우열도 이게 새로 많은 간자입니다. 이 우자를 갖다 놔가지고 이 복잡하게 쓴 거를 요거를 빼고 요 우자 갖다 대체한 새로운 형성자죠. 우열이 분운해 태난 나루라 그러니까 이 난자는 어려울 난자 이렇게 쓰죠. 근데 요 전체를 갖다가 요렇게 기화한 겁니다. 기화. 요 전체를 이렇게 기화한 거죠. 물론 초소는 이렇게 쓰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초가. 요걸 이제 행서가 이렇게 쓰고 초는 이렇게 쓰죠. 요쪽 변을 요거로 보는
근데 저 간자를 이렇게 바꿔. 여기서 나루라 하는 거, 나루라고 하는 거는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한다, 자세히 본다, 자세히 보아서 차서를 정한다, 이렇게 잘 정리해서 논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야자는 본래자가 그 이자예요. 이렇게 이자가 붙어서 그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다시 쓰면은 이 요자는 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자의 속자가 결국은 여기다 미자를 넣고 이렇게 쓴 자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자입니다. 이게 같은 자인데 요거에 요 미자에 이자죠. 이자의 저 속자 초서는 이렇게 씁니다. 간 이것도 약자라고 하지. 약자. 여기서 약자죠. 약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가지고 간체화한 거죠. 간자를 쓴 거죠. 누자도 원래는 약자죠. 이렇게 쓰는 게 약자죠. 이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에 대한 약자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약자를 여기다 쓴 거고 기의 현문 당대하야 이 당자는 이게 마땅당자가 그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약자를 그대로 간자로 쓴 거고 유족이 현존하여 무사 억양은 이 시우리자 이게 원래는 이렇게 쓴 거를 초서가 이렇게 씁니다. 초서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초서 갖다가 거다 넣는 거고 억양이라는 말은 표는 밑에 요건 없애버리고 요것만 갖다 놓은 거예요. 간자는 좌표 손후라 이 후는 약자죠. 이게 따로 새로운 이체자인데 뭐 이 후는 같이 쓰죠. 요새는 이 뒤로 짜고 같이 쓰는데 이건 없어지고 이제 이자로 다 간자로 통일했죠. 그래서 대강 그 지난 시간에 한 거 간자를 내가 같아서 간자를 한번 더 확인해보고 간체자도 조금 자세히 보면은 그 어떤 원칙이 정해져 가지고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간체자도 요새 뭐 중국 가시거나 이러면은 이건 알아 꼭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간자도 제대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공부 별로 못하고 그냥 이거 보내드립니다. 많이 했습니다. 좀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공부 안 했어. 우리 거기까지는 안 했죠. 안 나왔는데 점 이렇게 찍힌 건 그거는 이제 빼는 거예요. 잘못 쓴 거. 아, 잘못 써가지고 뺀 거예요. 그게 앞에도 여러 번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못 일종의 들었습니다. 자기가 쭉 쓰면서 기록을 보니까 중간 쓰다 잘못되면 지운 거죠. 빠진 게 지운 거야. 나 모르는 거 물어보는 줄 알았으니까 소리였더라. 저는 앞에 강의는 못 들었죠. 궁금하더라고요. 12가 왔는데 가짜가요. 가짜가 이게 말해서 이게 내용을 중요시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고 게다가 또 이 초서가 가장 이게 바르다고 그거는 정법이다 이 말이지 다른 초서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왕이지를 어떻게 보면
왕이제 초서법을 송가정이가 정리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물론 지영이가 했는데 지영 선사가 했는데 지영 선사는 그래도 초서가 능하질 않아. 지영 천자문 같은 걸 보면 이 역시 송가정만 못해 초서가. 이게 초서가 아주 정상적인 가장 기본법을 아주 정립을 해놨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통달하면은 초서를 상당하게 거의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이 책은 또 간자로 또 나와가지고 이 초서하고 간자 관계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아마 확률로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간자 만든 중에 제일 프로테이지가 높은 게 초서야. 초서를 갖다가 간자로 만든 거. 그게 제일 확률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초서를 알면은 중국의 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진도가 이렇게 늦어졌고 28페이지 끝에서부터 차서부터 이 차. 차 여기서부터 지금 육문지작은 여기서 아니 차 이거 밑에 다 잘못해서 지은 거고 차 또 육문지작은 조자헌원하고 팔체지흥은 시우 영정하니 길의 상이라 여기까지만 우선 보죠. 또 차자에 또 육문의 만듦 육문의 만듦이 조 비로소 조자야. 조는 뭐 시작한다는 시자나 같은 뜻의 비로소 뭐 이런 뜻의 조 자헌원으로서부터 비로소 때 비롯됐고 육문지작은 헌원으로부터 비롯됐고 그러니까 팔체지흥 8가지 서체의 흥성함은 시작이야. 영정하니 길의 상이라. 그러니까는 육문지작은 헌원으로부터 시작 비롯됐고 팔체서체의 흥성은 영정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 유래는 상은 오래 쌍자야. 여기선 뭐 숭상하다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오래 쌍자, 상, 윗쌍자나 같은 뜻의 글자 뜻을 갖고 있어요. 상자가 여러 가지 중에 상하고 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할 상, 오히려 상, 부사 쓸 때는 오히려, 그 다음에 동사 쓸 때는 더하다, 또 숭상하다, 높이다, 높일 숭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오래상, 윗상자와 같은 뜻의 오래상자. 여기서 아주 그 유래는 아주 오래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유래는 아주 오래됐다. 다시 보면은 육문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육서를 얘기해. 육문은 육서예요. 육서. 그러니까 그 상형지사, 상형 글자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 그 유래로 지사, 그 다음에 회의, 그 다음에 형성,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형성, 회의, 전주, 그 다음에 가차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를 육서라고, 육문이라고도 하고 육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는 글자를 그 6가지의 처음 글자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지.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자헌원서부터이다.
이 헌어는 그 중국의 그 거의 뭐 전설적의 제왕, 전설상의 제왕인 그 황제를 이뤄 황제의 그 황제의 그 성은 원래 황제의 성은 그 공손씨야. 공손이고 그 이름이 명이 헌어냐. 이름이 공손 헌원이 황제인데 원래 황제는 그 사망오제로 치제 중국의 전설적인 그 거의 초기에 그 황제나 임금들이 제왕들이 이름이 저 사망오제라고 그러는데 그 사망오제가 뭐 설이 많아가지고 맨 처음에 사망이다 그러면은 그 복희씨 이랬잖아요. 복희씨 복희라고 많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복희씨가 사망에 들어가지. 이 복희 때 그 복희 황제 때 원래 했는데 이 복희가 8개설 뭐 얘기도 하고 그때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사망한 복희 씨, 그다음에 이제 신농 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황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황제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 수인 여기다 수인 씨를 넣는 게 있어요. 봉수 수인 씨. 봉수를 할 때 쓰는 그 봉화라고 쓰는 숫자 있어요. 수인 씨, 신농 씨 이게 사망으로 대리하고 여기다가 끝에 황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제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제에 황제가 들어간 경우가 이제 원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오제에 이제 황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전욱이라고 해서 전욱 이렇게 쓰는 전욱이야. 욱자에게 오로지 전자 이게 오로지 전자인데 이렇게 쓴 전자가 이게 오로지 전자하고 같은 뜻이 오로지 할 때 쓰는 자하고 같은데 전욱이야. 전욱 욱자는 멍하다는 욱자인데 무슨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전욱이야. 이름이 전욱이고 그 다음에가 제곡이야. 곡자는 이렇게 쓴 자인데 여기다가 호자 쓴 자야. 이거 곡자야. 제곡. 곡은 고할고 제왕 이룬 곡. 그런데 원래 이름이야. 곡은 제 황제인 곡 그런 뜻에서 이름만 붙였는데 원래 고시 성은 고신씨야. 고신곡이지. 고신곡. 근데 제곡이라고 부르고 황제. 그 다음에가 들어가는 게 요순이 들어가죠. 요순이 요하고 순이 들어가서 오제다. 오제가 뭐 설이 여러 가지인데 되게 이게 정설로 치는데 뭐 여화 씨도 있고 무슨 포위 씨도 있고 사망에는 포위 씨, 여화 씨, 신농 씨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복희 씨가 상당히 처음부터 들어간 게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되게 그런데 여기서 헌호는 그 황제의 그 성은 공손이고 이름은 헌원이기 때문에 헌원이라고 합니다. 황제 이름이다. 그러니까는 이 황제의 사관인 그 바로 사관이었던 황제의 사관이었던 창일이라고 하죠. 창일. 이 창일이라고 해요. 길자 쓴자지. 창희자 희. 창일이 그 조수의 발자국이나 이런 걸 그 어디서 조정문자를 만들었다. 그 발자국의 그 자취를 가지고 조정문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문자의 시작이다. 창일이가 제일 먼저 문자의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육소에 다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육소의 시작이 황제로부터 됐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체의 팔체지응, 팔체가 번성한 것은 시어 영정하니, 여기서 영정은 진시황을 얘기해요. 진시황의 그 진나라 시황이 그 이게 이름이야. 이름 성명. 이건 그 진나라 때 그 사람의 이름, 그래서 영정으로 나와. 진시황의 이름이다. 영정이. 그러니까는 진시황 때부터 팔체가 흥했다. 이런 소리야. 근데 여기서 팔체라는 거는 진나라 때 썼다는 팔체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나와야지. 여러 가지 뭐 이론도 많고 뭐 그런데 그 대개는 그 이 팔체가 지금 많이 전달